여러분, 우리는 소비 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소비 경쟁에서 결코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워렌 버핏 같은 그런 부자들 말고요. 실제 우리 주위에 있고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요.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부자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공통되게 관통하는 일종의 원칙 혹은 미국도 똑같네 하는 부분을 항상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통상 귀납적인 결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살면서 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느낌, 일종의 1인 빅데이터에 기반한 내용이 아니라 40년간 수천 명의 미국 부자들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더라, 보통 이렇더라 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명의 박사들이 정말 일생을 바쳐 연구한 통계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자들은 이렇고 그렇게 부를 지닌 사람들을 분석하니 수십 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어떤 법칙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오늘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의 저자는 두 명인데요. 토머스 스탠리 박사와 세라 스탠리 박사, 이렇게 두 명입니다. 그런데 성이 같죠? 아버지와 딸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인 토머스 스탠리 박사는 무려 40여 년간 수천 명의 미국 부자들을 연구해 왔어요. 방대한 연구의 내용 중에 일단 이것부터 이야기하자면, 단언컨대 기업가든 교사나 변호사, 영업 전문가든 상관없이 누구나 절제하고 체계적으로 재산을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자가 만난 수천 명의 백만장자들 역시 무슨 뉴욕 양키스와 $100만 계약을 체결하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믹 제거 같은 세계적인 가수가 되지 않고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부를 쌓았어요. 토머스 스탠리 박사는 1996년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게 지났죠. 그리고 이 두 명의 저자는 미국 백만장자들을 다시 조사해서 2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연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도중 토머스 스탠리 박사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딸 세라 스탠리 펠로 박사가 끝끝내 연구를 이어가서 결국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어요. 저자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무 관리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무 관리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미국인의 경우 거의 절반이 뭔가를 팔거나 돈을 빌리지 않고는 $400, 그러니까 우리 돈 약 51만 원을 지출할 여유도 없다고 해요. 미국 심리학회에 따르면 생활 속에서 돈이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느끼는 미국인이 약 64%나 된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직장, 건강, 가족 문제보다 돈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실 미국은 어떻게 정의하든 매우 풍요로운 나라지만 오늘날 미국인의 대부분은 부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2017년 미 연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평균 순재산액은 69만 2,100달러, 우리 돈 약 8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만 보면 미국 근로자들은 실직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잘하면 5, 6년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이 순재산액이 어마어마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평균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수치보다 가구당 순재산 중앙값이 훨씬 정확하다고 강조해요. 이 순재산 중앙값은 미국 전체 가구의 순재산을 최하부터 최고까지 나열했을 때 중간 지점에 오는 가구의 순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액수는 97,300달러, 우리 돈 약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 우리가 1억 2천만 원이 있으면 미국 전체 가구에서 정확히 딱 중간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미국 내 모든 가구의 절반 정도는 보유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요양원에 갈 돈도 없고 경제적 자립, 임금이나 기타 소득 없이 일정 기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은퇴 후 편안한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제3세계 국가나 이머징 국가의 통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패권 국가라고 불리는 미국 국민들의 자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놀랍기도 하시죠. 사실 우리는 당연히 정부 정책, 금융시장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지출, 투자 방식, 기회를 추구하는 방식, 그 외에 경제생활을 좋거나 나쁘게 하는 건 통제할 수는 있잖아요. 이건 논쟁의 여지도 없는 그냥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재산을 만들고 불려보려는 시도조차 하지도 않죠. 여기에서 저자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말해줍니다.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고급 자동차를 모으는 사람을 부자라고 당연한 듯 말한다는 거예요. 스탠리 박사는 통계 분석을 통해 고급 승용차를 모으는 사람의 무려 86%는 백만장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최근 백만장자들이 자동차를 사는데 쓰는 비용의 중앙값은 정작 31,367달러, 우리 돈 약 4천만 원에 불과하고 심지어 백만장자가 아니라 천만장자의 일반적인 자동차 구매 비용도 41,997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5,4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의 많은 부자들은 고급 승용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훨씬 더 많이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고급 브랜드 자동차 회사들의 진정한 조력자는 가짜 부자 혹은 부자 지망생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재산은 당연히 상속될 테니까 금수저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흙수저들이 그 계층으로 넘어가는 건 힘들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자인 스탠리 레버구트는 1882년 연구에서 백만장자의 84%가 자기 세대에서 부자가 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1882년이니까 너무 심하게 옛날 분석이죠. 비교적 최근 연구를 살펴볼까요? 스티븐 호로위치 교수 역시 미 재무부 데이터를 근거로 1979년 최하위 20%에 속했던 가구 중 무려 86%가 10년 뒤인 1988년에는 빈곤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최하위 20%에 속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신혼부부, 고등학교 졸업생, 새로운 이민자 가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계층 이동을 이뤄낸 거죠. 1988년이니까 이것도 어쨌든 좀 아웃데이트된 연구 결과이긴 합니다. 더 최신 연구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저자는 소득이 아닌 실질적 재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백만장자의 무려 80%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는 결과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도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5년과 2006년에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그 백만장자 중 24%가 자신의 아버지는 블루칼라 노동자라고 밝혔고요. 19%는 소상공인, 4%는 농부였습니다. 회사 고위 임원과 의사를 아버지로 둔 사람은 각각 9%와 3%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중 47%와 40%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도 통계 분석학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저자의 솔루션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로 저자는 여러분이 최상위 1%가 아니라면 과소비는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스탠리 박사가 미국의 상위 1%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재밌습니다. 이 최상위 1%들은 소득과 순재산이 너무 많아서 보통 가계 예산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해요. 딱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럴 필요가 특별히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얼만큼 돈을 쓰든 그 금액은 총 재산의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엄청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얼만큼 돈을 쓰든 이 포인트가 아니라 재산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최상위 1%에 속하는 화려한 갑부들조차 결국 수입 이하로 소비한다는 것이죠. 저자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약은 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다. 거액의 상속 재산이나 신탁 재산이 있는 행운아가 아니라면 재산을 모을 유일한 방법은 일단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것이다. 특히나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비교적 화려한 씀씀이를 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란 자녀들을 생각해보자. 그 자녀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이 부자 행세를 했을 뿐이고 그 때문에 성공을 소비재와 사치품을 사서 과시하는 것과 동의어로 생각하게 됐다면 그 자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자신은 부모님만큼 성공할 수 없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저자는 여러분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재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든 아니면 받지 못했든 배우자나 연인이 재정 문제에 대해 당신과 견해를 같이 하든 아니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요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솔루션인데요. 애초에 주변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무시하는 겁니다. 백만장자뿐 아니라 나이와 수입에 상관없이 다른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실제로 나이와 수입에 상관없이 남들이 뭘 하든 관심 끄고 살아가는 태도가 순재산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자는 자기가 스스로 검소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돈을 잘 쓰는 친구와 있을 때는 돈을 더 쓰는 경향이 보였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웃이 뭘 하든 무슨 상관인가? 라고 말이죠. 직장 동료가, 친구가, 지인이, 친척이 무슨 차를 타고 어떤 호텔이나 리조트에 가서 뭘 먹고 무슨 옷이랑 백, 시계를 사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사회적 무관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유형의 소비에 대해 사회적 무관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재산을 모을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이런 성향은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는 군비 경쟁과도 같은 과시적인 소비 경쟁에 휘둘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신뢰도가 검증된 측정 방식을 사용했을 때 나이와 소득과 관계없이 주변의 유행에 대한 무관심은 순재산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사는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끊임없이 제일 좋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재산을 모을 가능성이 낮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집 차고 앞에 무슨 차가 세워져 있든 그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출근을 하든 SNS에 무엇을 포스팅하든 무관심한 행동을 일관되게 보였다는 겁니다. 저자는 오하이오에서 100% 자신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한 남자의 간단한 사례를 예시로 들어줍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10년 동안 아내와 저는 이웃을 따라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스포츠와 연주회 시즌 입장권을 사고 근사한 차를 타고 다녔죠. 제가 일이 바쁘기도 해서 우리는 그런 데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돌이켜봐도 아쉬운 것도 없고 상처 입은 적도 없어요. 우리는 늘 절약하고 저축에 힘썼지만 인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사업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는 것 외의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것만으로도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룬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비 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옆 사람이 700만원짜리 신상 백을 사서 사람들이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책상 위에 그 백을 딱 올려놓고 있는 걸 보고 여러분이 자극받아서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고 1000만원짜리 백을 샀는데 다음 달에 그 사람이 다시 1500만원짜리 백을 사오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건가요? 3명의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하긴 하지만 막 엄청나게 친한 것까진 아니고 약간 미묘한 친함이죠. 그런데 그중 한 명이 7천만원짜리 수입 세단을 새로 사서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고 엄청나게 심한 뽐뿌가 온 여러분은 꿈에서도 막 차를 보러 다니고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60개월 풀 할부에 엄청난 무리를 해서 8,500만원짜리 수입 SUV를 샀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근원을 알 수 없는 만족감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느 날 남은 한 명의 친구가 갑자기 1억 6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나타난다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소비 경쟁에서 결코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트렌드, 스타일, 유행은 또 계속 바뀌죠.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여러분은 불행한 기분이 들고 실제로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성공했다는 가장 위력적이고 공신력 있는 증거는 바로 실질적인 성취가 아닐까요? 재정적인 성공, 특히 경제적 자립은
그 자체로 여러분에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상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 삶에서 가장 큰 보상을 받았는데 굳이 명품과 고가의 물건들로 과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들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